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매슬로우의 인간의 그 욕구에 대해서 욕구의 5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자, 우리가 자아 실현의 욕구가 이제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고차원적 욕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자아 실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인간의 욕구 5단계로 나누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이것을 아주 고차원적인 욕구고 이것을 저차원적인 욕구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고차원적인 욕구는 성취가 어때요? 성취가 쉬워요, 어려워요? 성취가 어렵다. 저차원적인 욕구는 성취하기가 쉽다. 그죠? 쉽죠? 이게 1차적 욕구, 2차적 욕구, 3, 4, 5차적 욕구인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 교재는 254페이지. 예, 아마 이 그림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1차적인 욕구는 뭐 생리적 욕구, 그다음에 이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이렇게 우리가 5단계가 있는데 자, 고차원적인 욕구는 성취가 어려워요. 그죠? 저차원적인 욕구는 성취가 쉽고 그다음에 성취의 강도. 반드시 성취해야 된다. 자아 실현 욕구는 성취 강도는 낮죠. 뭐 별로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죠? 자아실현 욕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이거 생존의 욕구잖아, 생리적 욕구. 완전 이거 없으면 그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리적 욕구의 강도는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올수록 강도, 욕구의 강도죠. 욕구 강도가 일로 갈수록 낮고 일로 갈수록 욕구의 강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와 같이 자아 실현의 욕구는 성취하기가 어렵고 욕구 강도는 낮다. 이런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5단계 중에서 성취하기는 가장 어려운 게 자아 실현의 욕구고요. 그다음에 욕구 강도는 가장 낮다.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1차적인 욕구, 생리적 욕구죠. 얘는 성취하기 굉장히 쉽죠. 숨도 쉬고 물도 먹고 이런 욕구. 그 다음에 욕구 강도는 굉장히 높죠. 물을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숨을 안 쉬면 안 되죠. 화장실 안 가면 안 되죠. 이러는 강도는 굉장히 높다. 그러나 자아 실현은 안 해도 되잖아.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아 실현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아마 굉장히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아 실현의 욕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도 있고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동물은 2가지 욕구는 동물은 취하지만 인간은 5가지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 취하는 것이 동물과 인간이 사실 다른 거잖아요. 그죠? 동물 같은 경우는 존경의 욕구라든가 자아 실현의 욕구라든가 이런 욕구가 거의 없다고 보죠. 그러나 인간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어떤 욕구의 어떤 강도가 높은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연 자아 실현의 욕구가 가지고 있고 과연 자아 실현의 욕구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자, 당신은 몇 개를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과연 여러분들이 몇 개의 그 욕구를 실현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자, 그래서 효율적인 현실 판단을 하며, 자, 불확실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효율적인 현실 판단을 하며 불확실한 모호성을 잘 수용한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진취성이 있다. 이런 용어로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10개 이상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자아 실현을 한 사람인 것 같고, 최소한 여러분들이 한 5개 이상은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것들로 생각을 하면 그래도 자아 실현의 욕구를 충족하고
면서 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기나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사고의 어떤 유연성, 그죠? 그냥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나 타인을 있는 그대로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고의 어떤 유연성이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행동한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학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학생이 꼭 시켜야 하는 학생도 있고 집에서도 생활하면서 내 스스로 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꼭 누가 이제 시켜서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문제 중심으로 행동하며 중요한 목표가 있다. 여러분들도 아마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죠? 중요한 대부분 이거는 4번은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사생활을 중시하며 혼자 있는 것도 꺼려하지 않는다. 이것도 여러분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생활을 중시하며 혼자 있는 것도 꺼려하지 않는다. 6번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행동한다. 자율적으로 행동한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7번 반복되는 경험조차도 새롭게 평가한다. 이런 사람들은 창의성, 창조성이 있다고, 창조적 사고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반복되는 경험조차도 새롭게 평가한다. 8번 가끔은 황홀한 느낌에 빠진다. 9번 공동체 의식이 있다. 그죠? 여러분들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다. 그죠? 굉장히 긍정적인 삶을 갖고 있는 긍정적인 사회에서 긍정적인 어떤 사고를 갖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10번 몇 사람과 깊은 대인 관계를 갖는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우리 친구들끼리 우리가 깊이 대인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1번 고정관념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이것도 굉장히 사고의 어떤 유연성을 갖고 있죠. 굉장히 획일적이지가 않은 사고의 유연성. 특히 여러분들은 획일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면 안 돼요. 그죠? 획일적. 꼰대 소리 듣잖아요. 꼰대. 그래서 우리가 사고의 유연성, 고정관념을 갖지 말고 그 사람 있는 그대로를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12번 수단과 목표를 구별한다. 수단과 목표를 구별한다.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수단과 목표를 구별한다. 13번 유머가 있다. 아주 유머스럽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마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창의성이 있다. 창의성이 있다. 이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죠. 여러분 창의성이 있다. 15번 특정 문화에 집착하지 않는다. 특정 문화에 집착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과연 여러분들 15개가 있어요. 15개 있는 중에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다시 요 동영상을 남기지 말고 1번부터 과연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난 15개를 다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이다 하면 엄청나게 자아실현을 한 사람이고, 만약에 5개 미만이다. 5개, 제 생각에 10개 이상만 돼도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 나이에 비해서 자아실현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5개 미만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런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해서 최소한 10개 이상 정도로 여러분들이 만든다면, 물론 아까도 좀 전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자아실현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이런 어떤 욕구 중에서 존경의 욕구라든가 자아실현의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동물과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또 우리가 매슬로우의 인간의 욕구 5단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매슬로우의 인간의 5단계가 어떤 한계점이 있다 해서 알달퍼라는 사람이 욕구의 EGR 이론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1969년에 EGR 이론을 발표하는데, EGR 이론이 뭐냐면 약자죠. existence, 존재죠. 그러니까 요 EGR 이론은 존재의 욕구, 그다음에 G는 뭐야? G는 growth, 성장의 욕구,
R, relation, 관계의 욕구. 그 알더프라는 사람은 EGR 이론 해갖고 세 개의 욕구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슬로우의 욕구의 5단계의 한계점에 반박하는 그런 어떤 연구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 보면은 존재 욕구는 우리 매슬로우에 보면 인간이 자기 존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욕구, 육체적 욕구와 물리적 욕구. 그러니까 이것은 매슬로우의 1차적 욕구. 그죠? 1차적 욕구가 뭐예요? 매슬로우의 1차적 욕구가 생리적 욕구잖아요. 플러스 2차적 욕구가 뭐야? 2차적 욕구가 안전에 대한 욕구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EGR 이론도 결국 거의 매슬로우하고 유사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EGR 이론 하면 존재의 욕구, 성장의 욕구, 관계의 욕구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존재의 욕구는 매슬로우의 1단계 욕구 더하기 2단계 욕구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릴레이션, 관계의 욕구는 그 매슬로우의 사회적 욕구 3단계에 있었잖아요. 그죠? 사회적 욕구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관계 욕구는 주변 사람들과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싶어하는 욕구. 결국은 사회적 욕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새로운 그 어떤 연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의 매슬로우하고 좀 비슷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G는 성장의 욕구, 글로스 성장의 욕구인데, 이것은 한번 읽어보면 개인의 잠재력 개발과 관련되는 욕구, 자아실현 욕구, 자기 존재의 욕구. 이걸 보니까 이것도 매슬로우의 존경의 욕구 4단계죠. 존재 욕구 더하기 5단계 자아실현 욕구. 이거하고 거의 같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EGR 이론, 가끔 안전공학이라든가 인간공학 보면 EGR 이론 하면 존재 욕구다, 성장의 욕구다, 관계의 욕구다, 매슬로우 이론과 서로 병립하는 그런 어떤 이론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인간의 욕구하면 1단계, 2단계 이렇게 또 나누는 사람도 있어요. 1단계, 2단계. 그래서 1차적 욕구와 크게, 이것도 어느 책에서는 1차적 욕구와 2차적 욕구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론이기 때문에 어느 게 정답이라고는 할 수는 없죠. 어느 게 정답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 그냥 그 어떤 학자마다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점을 인정하고 우리가 같이 스터디하면 되는 겁니다. 보통 1차적 욕구를 하면 안전, 갈증, 수면, 식욕 이런 것들이 이제 1차적 욕구가 되겠고요. 2차적 욕구는 1차적 욕구 이외에 우리가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이런 것을 크게 또 2차적 욕구다,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이론이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고 그 이론을 가지고 우리 생활에 접합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자, 만일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대면 강의를 한다면 사실 같이 우리가 팀별로 스터디를 하면서 수행 평가 비슷하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비대면인 바람에 또 여러분들한테 레포트를 내주면은 여러분들이 또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레포트는 안 내주고,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대면 시간에 항상 했어요. 인간의 욕구가 지금 우리가 5단계잖아요. 5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해서 1단계는 우리가 생리적 욕구고요. 2단계는 안전에 대한 욕구고요. 3단계는 사회적 욕구고요. 4단계는 존경의 욕구고요. 5단계는 자아실현의 욕구,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졸업을 하고 우리가 나중에 직장을 갖게 된다면 출근하고 싶은 직장,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직장에 여러분들이 장이야. 그래서 내가 이 직장을 출근하고 싶은 직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구성원들한테 인간의 욕구 5단계를 다 이렇게 실현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아마 그 구성원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빨리 직장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기본적인 그 욕구를 충족하게 해주지 못하면 그 구성원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아마 출근하기가 싫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에 직장이 장이 된다면 이와 같이 아까 있죠. 아까 15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는 15가지의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만약에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조직의 장이 된다면 과연 출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요 인간의 욕구를 우리가 만족하게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생리적 욕구를 우리가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 직장의 생리적 욕구를 아주 만족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직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내가 사실 대면 강의를 하면 수행 평가 해갖고 여러분들이 한 시간을 한 20분 정도 주게 해서 여러분들 직접 작성하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비대면이기 때문에 완전히 나 혼자 얘기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과연 생리적 욕구를 우리 직장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워도 안 되고 더워도 안 되고 그죠? 화장실도 깨끗해야 되고 식당도 음식이 맛있어야 되고 이것이 생리적 욕구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장이라면 화장실 청결도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청결. 직장의 어떤 청결도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저께 내가 술을 먹고 아니면 몸이 좀 안 좋고 해갖고 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근데 일을 계속 해야 되잖아. 어디 쉴 데도 없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 음악도 나오고 차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이런 어떤 휴게실을 만들어주고. 근데 이제 점심 때 되면 우리 식당 너무 맛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학식은 맛있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 직장에 갔는데 식당이 너무 맛이 없어. 그런데 내가 아는 어떤 친구 회사는 식당이 너무 맛있는 거야. 11시부터 식당 가기를 기다려지는 거야. 그래서 식당 이런 것들이 인간의 1단계 욕구, 생존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1차적 욕구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그러면 2단계는 우리가 안전에 대한 욕구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직장에 와서 우리가 다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직장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 가정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가정이 다치게 된다면 그 가정의 어떤 환경이 파괴되는 그런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직장에 출근해서 절대 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전에 대한 욕구, 인간의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욕구, 기초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럼 이걸 하려면 안전 욕구를 우리가 관리를 잘 하려면 무염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위험 관리를 잘 해야 돼. 어떻게 잘해야 돼? 안전관리자도 있어야 돼.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을 해서 이 사람이 우리 회사 직장에 안전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하고 제거할 수 있는 전임 안전관리자. 우리 법에는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300인 이상 또는 현장에서는 50인 이상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관리자를 전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안전관리자가 사고도 예방하고 직업병도 직업병도 미리 우리가 예방하고 이런 것을 함으로써 우리가 인간이 안전에 대한 욕구를 우리가 채워줄 수 있도록 우리가 직장을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욕구. 세 번째 사회적 욕구가 있는데 이 사회적 욕구를 또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직장을 사회가 뭐냐? 리레이션이잖아요. 리레이션. 관계가 좋아야 돼. 관계. 서로 인간관계. 그죠? 인간관계가 좋아야 돼. 사회적 욕구가 좋으려면 인간관계가 좋아야 돼. 근데 인간관계는 어떻게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겁니까? 인간관계가. 우리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어야 돼.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라고 하죠. 나하고 상사하고는 진짜 소통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입사를 했는데 상사, 과장 또는 부장하고 매일 싸우고 저 양반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어떤 소통이 안 되는. 그럼 사회적 욕구가 굉장히 감소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직을 만들어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서로 동료 간에 또는 상하 간에 서로 같이 갈 수 있는 같이 어떤 취미나 이런 것들을 활동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동호회.
동호회를 조직하고 동호회를 지원해주고 그럼으로써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고요. 어떤 분도 매년 뭐 여름이면 아니 봄이면 가을이면 체육대회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구성원들이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존경의 욕구는 4단계잖아요. 4단계. 점점 올라갈수록 욕구를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 근데 내려갈수록 우리가 욕구를 충족시키기는 참 쉬워요. 그죠? 존경의 욕구. 자, 우리가 인간은 다 존경받으려고 생각을 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직장에서 존경의 욕구를 우리가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격적인 대우, 일단은 인격 대우, 인격에 대한 어떤 대우를 해줘야 되겠죠. 인격 대우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승진, 인사를 해서 승진 시스템을 우리가 존경의 욕구에 맞출 수 있도록 승진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인사 배치죠. 배치를 적성에 맞게끔 적성에 안 맞는 곳에 배치를 해버리면 또 이 사람이 그 사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적정 배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의 존경의 욕구를 우리가 성취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아 실현의 욕구, 우리 가장 어려운 거죠. 우리 인간이 성취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직장에서 자아 실현의 욕구를 성취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어떻게 도와주냐면 우리가 퇴직 전에 우리가 안식년이라든가 우리가 뭐 20년 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뭐 한 6개월을 쉴 수 있게 해준다든가 월급을 다 주고요. 유급 휴직이죠. 이런 어떤 안식년을 줘서 우리가 자아 실현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퇴직 후에도 계속 회사에 대한 어떤 회사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관리를 해서 우리가 이 사람이 퇴직 전 직장을 다닐 때와 직장을 퇴직 후에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줌으로써 우리 직장이 아주 출근하고 싶은 직장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매슬로우의 인간의 욕구에 보면 매슬로우의 인간의 욕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EGR 인간의 욕구가 있었는데 EGR 인간의 욕구가 매슬로우하고 거의 뭐 유사하지만 알더퍼라는 사람이 알더퍼라는 사람이 EGR 이론을 발표했는데 만일에 이런 욕구가 좌절이 됐어. 존재의 욕구가 좌절이 됐어. 관계의 욕구가 좌절이 됐어. 성장의 욕구가 좌절이 됐으면 이러한 욕구가 발동이 된다. 관계가 잘 안 돼. 그러면 존재의 욕구가 발동이 되고 관계의 욕구가 발동이 되고 이번에는 또 성장의 욕구가 좌절이 됐어. 그러면 관계가 잘 안 돼서 내가 성장을 못하나 해갖고 이런 욕구를 취하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성취를 했어. 존재의 욕구를 성취했으면 그 다음에 어떤 욕구가 발동이 된다고? 존재의 욕구가 성취가 됐으면 관계의 욕구가 발동이 된다. 이번에는 관계의 욕구가 발동이 돼서 관계의 욕구가 발동됐으면 성장의 욕구가 발동이 되더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 만약에 좌절해서 관계가 잘 안 돼. 욕구가 관계의 욕구가 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존재 욕구가 발동이 된다는 얘기예요. 존재 욕구가 발동이 되고 성장의 욕구가 안 돼. 성장의 욕구가 잘 안 돼. 그러면 나는 관계의 욕구에 문제가 있어서 성장이 잘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욕구가 발동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아 실현의 욕구하고 그다음에 매슬로우 저번 시간에 공부도 했지만 매슬로우의 욕구, 그다음에 알더퍼의 EGR 이론 해갖고 우리 공부를 한번 해봤고요. 우리가
좀 아까 설명했지만 직장에서 출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직장은 어떠한 욕구가 있어야 될까라는 것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